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 신경계, 흥분의 전도와 전달, 교과서 59쪽입니다. 성취 기준은 활동 전이에 의한 흥분의 전도와 시냅스를 통한 흥분의 전달을 이해하고 약물이 시냅스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과정,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과정을 막전이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말이 나오고 전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도는 이 신경세포에서 뉴런이죠. 뉴런이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에서 이 가지돌기가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받아들인 자극이 이 신경세포체, 핵이 있습니다.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이 축삭돌기, 길게 뻗어나와 있는 돌기, 이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와 있는 돌기, 이걸 축삭돌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돌기의 자극을 받아들여 오면 그 자극이 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전달이 되고, 여기에 또 이제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때 한 뉴런, 한 신경세포에서 자극이 이렇게 전해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전해지죠. 이거를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 그 다음에 전달은 한 뉴런에서 이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끝부분.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이 가지돌기, 여기로 자극이 전해지는 거, 그거를 전달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한 뉴런, 하나의 신경세포에서의 자극에 그 자극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를 전도라고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게 이게 붙어 있지 않아요. 여기 공간이 틈이 있어. 틈.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이 시냅스를 거쳐서 자극이 전해지면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 이거는 이제 한 뉴런에서 전달이라고 하면 한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이렇게 전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분해 쓴다 이 말이죠. 용어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흥분의 전도라고 했으니까 한 뉴런에서의 자극이 이렇게 전해지는 걸 얘기한 거고, 막전이 변화라고 했는데, 이 막이라는 말은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신경세포 뉴런이죠. 뉴런의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그려놨어요. 보면은 이 부분이 이게 신경세포 막입니다. 이 막에서 전위라는 말은 이게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를 하면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거죠. 이 지금 전극이죠. 전극을 신경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이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가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된 겁니다. 바깥쪽은 평상시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안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됐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막전이죠. 근데 이게 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이게 변한다는 거지, 막전이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막전이 변화가 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돌아갔네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다. 자, 먼저 뉴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신경의 구조적 기능의 단위라고 하는데, 뉴런은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예.
그리고 뉴런의 구조를 보면 요게 이제 핵이 있는 부분이죠. 요 핵이 있는 부분, 요거를 신경세포체라 그래요. 요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와 있는 이 돌기, 이거를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이 가지돌기가 자극을 수용합니다. 신경세포체에는 핵도 있고, 이게 생명현상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죠. 물질대사, 여기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있어요. 물질대사도 일어나고, 양분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양분을 공급하고 물질대사를 조절하는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에서 나온 짧은 돌기, 자극을 받아들인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돌기라고 그랬고요.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돌기, 흥분을 전달한다. 축삭돌기 중심에는 축삭이 있고, 절연체라는 말은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절연이죠. 예. 마리집이라는 이게 세포가 있어요. 이게 슈반 세포.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이 축삭돌기가 길게 이렇게 뻗어 있죠. 그리고 이 슈반 세포라는 세포들이 이 축삭돌기를 돌돌 말아갖고 있어요. 요건 핵입니다. 요 부위는 이 핵입니다. 슈반 세포 핵. 이게 왜 슈반이냐?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슈반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자기 이름이 붙었는데, 예. 여기 이게 이제 돌돌돌 말아갖고 있어요. 근데 안 말려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안 말려 있는 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랑비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요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막전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기는 막전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마리집은 막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만? 랑비의 결절에서만 막전이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마리집에 둘러싸여 있다. 마리집은 슈반 세포의 세포막이 축삭돌기를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구조다.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아니군요. 자, 여기네요. 요게 이제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이게 마리집 신경이고요. 마리집이 없죠. 예, 이게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마리집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마리집에는 이제 막전이 변화 안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극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그럼 여기 축사돌기에 따라 자극이 이제 전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리집이 있는 곳까지 막전이 변화 일어나고 여기에는 막전이 변화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 여기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가 뛰듯이 도약하듯이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어디에서? 랑비의 결절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그는 막전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민마리집 신경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도 속도가 마리집 신경이 빠르겠습니까? 민마리집 신경이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집 신경이 훨씬 전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흥분의 전도 속도는 마리집 신경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민마리집 신경보다 흥분의 속도가 빠르다. 근데 흥분이란 말 자꾸 쓰는데 이 흥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극을 받은 뉴런의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막전이의 변화를 흥분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안 받으면 막전이 변화가 없어요. 아까 여기 봤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70mV. 요 상태로 그냥 있어요. 요때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 쉬고 있다. 요 상태에서는 흥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야. 근데 자극이 왔어.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적인 자극이 왔다. 그러면 자극이 오면 이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70mV에서 이게 막 변해. 예. 흥분이 오면, 자극이 오면,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막전이는 어떻게 그런 변화하느냐. 세포 안팎에 존재하는 이온의 농도 차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입니다. 이 휴지전이 상태에서는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인데, 휴지전이 상태에서는 바깥쪽에 이 세포
신경세포 바깥에, 뉴런, 신경세포 바깥에 뭐가 많아요? 노란 거.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는 뭐가 많습니까? 칼륨 이온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이 많냐? 이 휴지전이 자극이 없을 때 이 신경세포막에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모합니다. 에너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 안쪽에 있는 이 나트륨을 어떻게 해요? 바깥쪽으로 퍼내요. 예.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칼륨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예. 펌프가. 그래서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고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극을 꽂아서 측정해 보면 마이너스 70ml가 나온다는 거죠. 뉴런의 이제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이제 자극이 오죠. 피부로 자극이 왔다.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구심성 뉴런이 있습니다. 이 구심성 뉴런은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 다른 말로 하면 이 감각 뉴런은 여기 보시면 요게 신경세포체입니다. 신경세포체가 여기가 가지돌기죠. 가지돌기인데 여기 있지 않고 이 축삭돌기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이런 형태의 뉴런도 있습니다. 모든 뉴런이 다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연합 뉴런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감각기관, 시청, 후미, 촉, 피부니까 이제 촉각이겠죠. 이 자극이 들어오면 연합 뉴런은 이 중추신경입니다. 뇌, 척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그 자극이 오면 연합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연합 뉴런에서 다시 원심성 뉴런, 이게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 이게 운동 뉴런입니다.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이 이제 축소독이 말단이 이제 근육에 자극을 주면 반응이라는 거죠. 근육이 수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운동이란다. 뉴런은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 뉴런으로 구분한다. 다음 흥분의 전도, 아까 또 계속 설명했는데 역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역치는 뭐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계를 역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살짝 만졌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만졌다는 걸 못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만졌을 때 누군가 나를 만졌구나를 알려면 이 신경세포에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치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 조금 더 얘기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못 듣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장에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교실에서 창문을 열고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안 들린다는 거죠. 왜 안 들리냐? 그 친구의 귀에 소리가 이제 고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고막을 지나서 이 청세포라고 있어요. 청세포에서 이 떨림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떨림을 감지할 수 있는 만큼의 자극이 그만큼 세지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못 알아듣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요 개념들은 선생님 여기 1, 2, 3, 4, 6, 7, 8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밑에 있는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설명을 이렇게 쭉 하면 위에 있는 그 1, 2, 3, 4, 5, 6, 7, 8에 빈칸에다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에 이제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활동전이의 이제 발생 과정입니다. 활동전이가 어떻게 발생하냐? 그럼 활동전이가 뭐냐 이게? 활동전이는 그럼 뭐냐? 아까 그 마이너스 70mV 있었죠. 그때의 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활동전이는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거를 활동전이라고 해요. 보세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마이너스 70V 1번 상태죠. 여기 1번 상태로 있는데 자극이 왔어요. 자극이 왔을 때 여기 빨간 거 보세요. 전위 변화가 확 솟구치죠. 그래서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3번 상태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지죠. 훅 떨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아서 휴지전위 상태에서 어떻게 전위 변화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전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다시 돌아오는, 마이너스 70에 돌아오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활동전이라고 한다. 그죠? 이 활동전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제일 먼저 1번 상태, 1번 상태는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 예, 극이 나눠져 있다. 바깥쪽은 뭐 아까 그림 봤죠? 뭐였어요?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바깥쪽도 Na 플러스 나트륨 양이온이고 안쪽도 칼륨 양이온인데 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안쪽에는 이 세포막 안쪽에는 단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예, 단백질들이. 근데 이 바깥쪽에는 단백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칼륨이 많긴 하지만 이때가 이제 분급사예요. 그런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온 통로입니다. 이온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나트륨이 왔다 갔다 하는 나트륨이 들어오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이 이동하는 칼륨 통로가 있는데 역치세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리니까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순식간에 여기 나트륨 이온이 많고 여기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한다. 네, 막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전이차가 막전이가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나트륨 이온도 많고 칼륨 이온도 많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닫히게 돼요. 플러스 35가 된 다음에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칼륨 통로가 열려버려요. 이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에 있는 칼륨이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확산되어서 나갑니다. 네,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나가요. 이때 플러스 35mV에서 다시 전위가 훅 떨어져요. 네.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거의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게 떨어지는 걸 재분극이라고. 그 다음에 더 낮게 떨어지죠. 마이너스 70mV가 여기인데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거. 요거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지나칠 과. 분극이 지나쳤다. 분극 상태는 마이너스 70mV인데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과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분극 상태로 분극 상태는 이제 통로들이 이온 통로, 나트륨 통로, 칼륨 다 닫혀 있어요. 마이너스 70mV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 재분극이 되면 바깥쪽에는 칼륨이 많겠죠. 안쪽에는 나트륨이 많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가 돌아요? 펌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막에서 돌면서 또 막 퍼내요. 나트륨 밖으로 막 퍼내고 바깥에 있는 칼륨은 또 안으로 막 집어넣어주고 ATP를 소모하면서 펌프가 돌아요. 예. 그래서 농도를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3번 빼고 이 내용을 한번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탈분구가 재분구에서 이온의 막투가도 요 부분은 그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만 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